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평창 개막까지 200일 남았는데 청와대에서 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. 저희가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대사 명함을 터왔습니다. 예쁜 김연아 씨께서. 예. 이게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. 여기저기 많이 돌리고 다니시면서 영업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충전을 했는데 오늘 몇 장이나 준비한 거예요? 2018장 정도 저희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가 너무 작아서 대형으로 추가로 만들었거든요. 그렇죠? 이거 뭐 하나, 둘, 셋. 이제 내년 2월에 개막을 합니다.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사실 김연아 씨가 그동안에 조금 소외돼 있었는데 네. 좀 다시 부각되는. 그러니까요. 오늘 다행히 저희 가서 평창 올림픽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우리 온 국민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국제적인 행사고 우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관이었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이제 김연아 씨가 여러 구설수란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설수를 당한 거죠. 예를 들면 국민 대합창이었나요? 그때 그 합창할 때 마지막 장면에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뿌리치는 그렇죠.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저겁니다. 2015년 광복절 행사였는데 근데 김연아 씨는 그렇게 얘기가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사실 겨를이 없은 거지 일부러 손을 뺀 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또 논란까지 생겼냐면 주화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제 기념 주화를 만들잖아요. 일반적으로 보통 대표적인 이제 경기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기념 주화들을 만드는데 저기에 김연아 선수의 얼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 김연아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. 우리나라의 피겨에서 최초로 금메달 딴 분이고 그런데 저기에 외국 선수의 이미지가 주화에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후에 이제 추가 발표는 이제 미국 선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그의 해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해명 자체는 너무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모른다 누군지.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모습만 봐도 김연아인 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면 외국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의 얼굴 자체는 그냥 아주 조그맣게 그리더라도 형체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, 충분히. 그럼요. 지금 저 사진만 봐도 사실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얼굴이 아니라 저렇게 외국 선수의 저런 사진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일부러 김연아 선수를 배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충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누가 모델인지 전혀 알 수 모르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?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념주한테 왜 외국 선수를 써요? 미국 선수래요. 네, 그게 남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었어요. 워낙 말썽이 많아가지고 저도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심지어 이게 개막식을 하고 폐막식을 할 때 대통령 이게 오셔야 되는 대통령 초청 대통령도 문제가 될 정도인 게 왜냐하면 개막을 할 때는 취임식을 아직 안 하셨는데 다음 대통령이 폐막식을 할 때는 아마 취임식이 근접해 있거나 했거나 이래서 두 분을 다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대로 진행됐으면 2월에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구가 더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도 이 부분이 내 올림픽이다 내가 책임져야 될 올림픽이다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걸 따온 이제 유치를 한 대통령도 따로 있고 준비를 했는데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가는 대통령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준비하는 기간 상당 부분을 본인이 하시니까 이제 재임 기간이랑 겹치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시니까 이런 말썽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말썽이 있을 만한 소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리고 이게 개막식, 폐막식 행사, 문화 행사를 할 때도 총감독과 감독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나오고 뭐 누가 이게 무슨 업체가 어디고 이런 얘기가 또 많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정리를 잘해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뭐 얼마나 자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김연아 선수 같이 정말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업적이 많은 선수를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게 좀 보장되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합니다.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도 한번 봉사하는 모습은 저희가 봤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금일봉을 줬는데 사실 이런 게 옛날에 아마 특수활동비로 지급이 됐을 것 같은데 자비로 금일봉을 또 줬어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사실 그날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4시간 넘게 일하셨다고 하잖아요. 굳이 따지면 일당을 받으셔야 될 처지에 있으신 김 여사가 또 다녀왔던 곳에 금일봉까지 전달을 해서 이제
그걸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또 다녀왔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정확히 김정수 여사가 앞으로는 야권 입장에서는 앞으로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할 텐데요. 제일 두려운 존재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면에 나설 수도 없고 예. 또 선거법상 대통령이 지원도 할 수도 없고 한데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비판할 수도 없고. 없잖아요. 김정수 여사가 좋은 일하고 다니시는데 뭐라 그러겠어요. 근데 저만큼의 모습이 참 어려운 게 하필이면 저 좀 대비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자유한국당 그렇죠. 같은 경우에. 예. 그거를 또 김정수 여사는 정치적인 의미를 두지 않고 순수하게 나서서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.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야권의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는 앞으로 김정수 여사일 것이다. 예. 저거 어떻게 막습니까? 저러고 다니시는데. 아니 그 자원봉사자 얘기가 좀 인상적인 게 이게 사실 민폐가 될 수 있는데 일머리를 알더라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거. 그러니까 이게 김정주 여사의 한 모습을 보면요. 잠깐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만요. 예. 일할 줄 아는 분이에요. 그야말로 그냥 착착착 뭔가 이게 손에 익은 거 있잖아요. 우리가 가끔 이제 설거지 하지만 설거지가 손에 안 익으면 잘 못 하잖아요. 금방금방. 그런데 김정주 여사의 모습을 보면요. 일하는 거 저걸 그냥 평상시 늘 하던 일처럼 보여요. 그만큼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 평소에 늘 하던 일처럼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얼마나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런 사람들 얼마나 살아왔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가가지고 장화 신으면서 논란이 되고 또 잠깐 일하고 오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과 예. 비교해 보면 정말 이제 김정수 여사가 보여주는 건 그야말로 홍보에 관계없이 본인이 어떻게 찍히든 관계없어요. 뭐 돌아다니시는 모습 보면 그 앉는데 쓸 수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. 그거 엉덩이에 붙이고 막 돌아다니세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면 잘 보이고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. 어쨌든 예, 영부인이고 예. 이러니까 또 사진 기자들 얼마나 저기 많이 와 있겠습니까?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손이 아픈데 저기 손가락 2개 붙여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영부인들은 대체적으로 와서 오더라도 그냥 성금 전달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런데 뭐 일바지 갈아입고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옆에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? 저분이 4시간 일하고 갔지만 이 대통령의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함께 한다는 마음이 들면 예. 용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저런 분의 저런 모습이 결국은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픈 예.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김학철 도의원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. 이도하 변호사 오늘 A4 용지 11장이면 엄청난 양인데요. 오늘 SNS에 쭉 올린 내용 중에 저희가 하나를 뽑아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분은 계속 논란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사실 저 11장은 제가 아직 못 읽어봤는데 예. 별로 읽고 싶지도 않은데. 근데 그 기자회견하는 건 봤어요. 예. 이제 거기 공항에서 말씀하시는 거, 그다음에 충북 도청에 와서도 했죠. 그죠? 그랬죠. 그 부분을 봤는데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미안해한다, 사죄한다 이런 마음이 모르겠어요. 제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별로 안 느껴져서 사죄는 변명이 없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변명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여기 끌어들이는 것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두 분이 하신 말씀처럼 김정숙 여사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가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보수적인 분들 할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냥 할머니인데 보시고 정말 일을 잘하더라고요.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딱 알 수가 있죠. 보시면 금방 아시겠다는 걸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데도 일을 잘하더라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딱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제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는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일을 잘한다는 느낌과 그다음 성과가 저게 나올 거 아니에요. 수해 복구 예. 현장에서도 딱 성과가 나오고 하니까 부인 덕을 보겠더라. 뭐 이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좀 적절치 않게 사과는 그냥 정당하게 이렇게 정면으로 자신이 잘못한 걸 얘기하고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되지 예.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언론 탓을 하고 또 제명한 거 3일 만에 제명을 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거죠. 놀란 것 같아요. 갑자기 전국적인 정치인이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과도한 관심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도하 변호사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저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들도 있고요. 그런 식이네요. 저는 네. 사기쳤지만 저보다 10억, 20억 사기친 사람도 있고 옆에 제가 아는 형님은 뭐 누구 사람도 때리고 다녀요. 근데 왜 저만 법원에 불러다 놓고 이렇게 재판받게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어디 끌어다 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대통령까지 저렇게 하게 되면 이 후속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는 지금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, 사실. 알겠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